네,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일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침체 구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하락 구간에 접어들어 이어지고 있는데 사유가 정말 명확한 상태에서의 하락이에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듯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가 일단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은 환율 급등은 원래 며칠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래도 좀 진정이 됐어요. 한시장 보면은 현재 지금 뭐 그렇게 뭐 환율이 내려갔다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 어제 올라간 수준에서 뭐 살짝 뭐 비슷한 수준. 마이너스 0.2% 정도인가요? 마이너스 0. 지금 기준 한 17 요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어제 정점을 일단 찍었는지 더 가는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 5월은 돼봐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5월 달에 5월 돼봐야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도 GDP 발표가 있어요. 요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환율 안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 마이너스는 갑자기 어제 충격 쇼크를 준 거죠. 어제 뉴스에도 굉장히 하루 종일 크게 보도가 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알기 시작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한 것은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시기가 된 겁니다. 알려진다. 그게 이제 영향이 며칠 또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중국의 이제 증시 부양책 종료로 축소, 이거 증시 부양책 축소 및 종료로 시장이 지금 한 며칠째 지금 조정을 세게 받고 있죠. 오늘도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증시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리가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 정도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일단 요 세 가지 문제가 일단은 크게 봉착을 했고 뭐 인텔 관련한 내용은 뭐 크게 우리한테 크게 뭐 문제시 될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뭐 FOMC 회의도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한동안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얘기도 이제 좀 더 진행이 될 거고요. 협상을 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주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 부양 정책 축소는 이미 알려진 거고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부각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시장이 저점을 찍고 돌린다라는 성급한 판단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제 오늘 아니면 월요일이었다는 거지. 진행이 되면은 다음 주에 말일이잖아요. 4월 말일 전후 해가지고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 일단은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지표들이 경기 정점을 지나섰고 이제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되는 상황들 좀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일단 우리도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인가요? 쉬는 날이? 증시가 중간에 이제 휴장이 있어서 월화와 목금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일 정도까지 이렇게 4월 29, 4월 30일은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쉬는 5월 1일을 중간에 두고 이때는 이어지는 현재 지금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증시가 그러니까 답보 상태를 적어도 하락은 안 하더라도 크게 리바운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때 주말에 또 어떻게 또 얘기가 펼쳐지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월화는 특별한 게
일단 뭐 너무 월화는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지나서 5월 달에는 이제 환율 정점 찍고 내려오고 성장률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겠죠. 이슈거리가 점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들이 더 이제 나올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겠고, 일단은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오늘도 1000억 코스닥에서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화는 조금 감막 모드를 일단은 먼저 일단 기준을 보고요. 혹시나 월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왜냐면 투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것저것 뭐 옮겨 다니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물량이 거칠게 풀리지 않은 상황이면은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 지금 웬만한 며칠 사이에 다 돌아온다고 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슈거리가 구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그 종목들도 갑작스럽게 튀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가 뭐 이탈이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다가 먹는 그런 경우죠. 갑자기 튀어올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깁니다. 오늘은 이게 이슈거리가 좀 강하게 일어났던 거고, 금년산에 80조인가요? 지금 제가 수치가 어떻게 됐나? 80조인가? 부산 금년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 수영구의 금년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80조 원의 이제 구리가 80조 원으로 추정되는 그 환산 가격이 그 정도로 추정되는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발견이 되면서 구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다였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시장 따라서 그냥 거래 없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밀리거나, 거래 없이 밀리거나,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대창, 동일철강, 화인베스틸 관련주들이 서원, 국일신동, 엘컴텍, 수산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움직였고, 포스코엠텍, 해인, 세노텍 이런 것들이야 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거의 이슈가 된 게 없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관사가 CS증권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주관사가. 그래서 매각 주관사가 CS증권으로 됐고, 일정이 이제 몇 개월 안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일정 동안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일단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거, 어디 SK일지 뭐 하나일지 애경일지 뭐 롯데일지 CJ일지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힘은 그렇게 유지가 지금은 서서히 이제 죽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더 튀기는 때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급등주들을 보면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어지간한 급등, 아무 종목이나 괜찮아요. 아무 종목이나 찾아보셔서 급등이 나왔던, 쫙 뻗어올렸던 급등이 나왔던 시점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스타일로 펼쳐진 게 있는지. 이건 좀 너무 오버스러운 거고, 그냥 적당히 올라갔다가도 내려와요. 한동안 내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솟아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이걸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결국 리바운딩을 주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 내용이 죽지 않았을 경우, 이때 올라왔던 내용이 소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다시 부각받는, 이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거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부각받는 어떤 다시 재부각만 한 번만 돼줘도 금방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단기성이 있어요, 재료들이. 단기 소멸성. 예를 들어 뭐 갑작스런 질병, 지진, 그냥 순간적인 움직임에 그냥 외봉으로 타고 내려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이슈가 루머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부각됐다가 그게 완벽히 소멸돼 버린다. 이거는 소멸됐을 때 얘기고, 진행이 되고 있는 테마에서는 중간에 한 번 더 튀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많이 한번 정해가지고 과거 차트를 한번 쭉 열어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아나항공 거는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뭐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경우라면 뭐 참고하셔서 소멸 단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오늘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1,00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올릴 만한 근거가 없었고 어쨌든 환율이 내리막을 오늘 많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뭐 그것도 외국인들이 사실 딱히 코스닥에서 들어오지 않았고 막판에 코스피에서 이거 뭐야 막판에 코스피에서 한 800억 이거 뭘까요? 800억을 잡았네. 종가에 그쵸 30분에 이거 개인들 물량을 좀 잡아갔는데 이거 뭘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까지 한번 볼까? 막판에 들어왔나? 삼성전자 110만 주라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이 종가에 외국인들이 많이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볼까요? SK하이닉스도 종가에 평소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실렸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데 요거 아니네. 하자면 삼성전자였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딱히 얘도 거래 종가에 뭐 들어온 건 없네요. 얘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닐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게 지금 뭐 발견하지 못한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어느 정도 도움은 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보면은 80만 주. 어쨌든 오늘 종가에 어떤 종목이 됐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어떤 해당 종목이 있겠죠. 찾아보면 일단은 지금 한 800억 정도가 일단 베팅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건 뭐 크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나간 상태 단기적으로 좀 나갔던 상태에서 다시 저점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겁니다. 부각이 되면서 어떤 지금 3일간에 쏟아낸 그 음봉을 좀 덮어내는 양봉들이 출현할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성장률 문제는 이제 단기간에 어떤 매물만 생기고 그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분기는 좋을 거니까. 2분기는 지금 억지로 만든 성장률 마이너스, 그러니까 4분기에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찍힌 건데 1분기 때, 2분기 때는 플러스 전환이 되겠죠. 물론 성장 예상치는 전망치는 줄어들었어요. 2.4에서 뭐 1%대로 일본 노무라 쪽에서도 1.8이었나요? 2.4에서 1.8로 줄었다.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내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내리겠지만 마이너스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10년 3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일하면서요. 그렇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 찍었던 그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에 지금 최저치인 겁니다. 마이너스가 지금 처음인 거예요. 당연히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만약 진짜로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그때 다 도망가야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도망가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정상화가 다 되고 사실 종목들은 제가 주포 종목을 그러니까 매집 종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집이 된 종목들을 많이 건드리고 출발 전 단계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중이 조금 종목들이 더 많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집세 주포 그게 이제 기관이든 외국이든 개별 세력이든 그 물량이 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자이글이 이제 강하게 풀리는 경우인데 이게 만약에 끌어올린 저 한번 이렇게 어떤 이슈거리나 어떤 뭐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쨌든 이거 매수의 힘이 작용했던 거니까 그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졌다면 지금 누군가 그냥 강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다시 평균적으로 매도가 요 정도에서 나왔겠죠. 이 라인들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만약에 누군가 사서 끌어올렸다면 평균적으로 가격 매도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부터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괜찮아요. 지금 시장이 3분봉 만들고 지금 떨어진다? 괜찮아요. 이 정도 물량 풀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럴 우려감이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시세를 낼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종목들의 대부분은 저런 구간에서 치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것도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시기에 겪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골파기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관심주, 아직 우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골파기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후에 지금부터 저는 3배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적어도 3배. 지금 약 1,400원 정도 하는데 1,4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번 언제 태울지. 태우긴 태울 것 같아요. 나중에 분위기 봐가지고. 왜냐면 그게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엮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종목을 조만간 소개를 다시 제대로 해드리고, 우리가 다 매매했던 겁니다. 사실 매매했던 종목이라 지금 매도하고 관망하는 단계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저점 잡고 돌아올리면은 그 저점부터 3배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제 제가 회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상황은 어차피 관망이니까. 관망이고, 조만간 제가 안내를 공식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거 한번 먹고 나오고 아마 매집을 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연구원을 보낼까 합니다. 그 회사에. 일단 좀 알아볼 것도 좀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좀 보내고, 그 종목이 지금 오늘도 한번 쳐다봤고, 오늘도 좀 관측을 좀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19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절대 매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파동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찍고 턴하는 순간이나 어느 정도 분위기 봐가지고, 그리고 현금 돌아가는 상황 봐가지고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야 될 사항. 어쨌든 시장은 240분 봉을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약세장이 일단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에 60일선 회복도 못 해놨고, 월요일에 이 3월 29일 같은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약세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리바운딩도 꽤 시원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물량 풀리지 않은 것들 조금 인내를 좀 해보시고요. 그 중에 오늘 플러스 된 것들 주목을 또 하세요. 오늘 플러스로 끝난 것들은 의지가 확고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주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진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플러스 된 것들, 오늘 막판에 특히 막판에 주가 관리한 것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후장에 2시 이후에 우리 종목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보유 종목 중에서 막판에 주가 관리를 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거 지금 시작 3분봉 강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관리했다는 거, 그리고 물량 안 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수급받고 시장 분위기 받고 중국 증시 얘기했고, 미국 증시는 또 신고가 갈 수도 있어요. 다시 그건 돌파 분위기고, 다시 골디락스 장세 펼쳐지는 분위기고, 오늘은 구리 테마만 일어났고 다른 테마는 뭐 잠잠했네요. 대북주들 중에서 이제 자원개발 관련주가 이제 구리 테마와 같이 이제 똑같은 동일시가 되니까 그쪽만 움직였고, 나머지는 사실 대북주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주는 이제 미국 김정은이 만났죠, 푸틴. 러시아 푸틴 만났고 육자 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철도주들이 조금 관심이 가는데, 오늘 좀 쏟았는데 철도주들도 내려갔다가 다시 강하게 좀 전환될 수 있을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어쨌든 오늘 뉴스는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10년 내 최악의 성장을 기록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메인도 제가 이걸 보면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메인도 10년 내 한국 최악 성장, 10년 내 최악의 성장, 이래도 소주성 고집 하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이 거꾸로 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을 할 겁니다. 어쨌든 2분기는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2분기를 앞두고 지금 이 시장이 계속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일단 단기 충격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충격이 언제 끝날지는 뭐 다음 주에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단기 충격 구간에서 던지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